야,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처럼 증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한 5년 전만 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금융과 유튜브 또 다른 변화의 주제. 원래는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과 유튜브 나도 할 수 있다였는데 그걸로 얘기를 하자고 하니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변화를 줬는데요. 일단 먼저 금융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소위 뜨는 증권회사, 소위 잘 나가는 어떤 자산운용사들 보면은 전부 다 소통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죠. 특히 불장이었을 때 자기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존재가 생기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느끼고 하면서 실적이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게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일어난 일인데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일대 다 만남이 가능해졌죠. 단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요만한 카메라로 틀면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도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옛날엔 불가능했어요. KBS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SBS, MBC에 나가야 되는데 누가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겠어요. 이게 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게 2018년 1월이거든요. 4년이. 제가 그거 처음 올렸을 때 경제는 유튜브 안 된다 그랬어요. 금융은 지루해서 누가 보냐. 엔터테이너로 보는 거지. 강아지 보고 개그 보고 하는 거지. 그거 안 된다. 4년 만에 일어나. 일대 다로 만남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무서운 얘기기도 한데 당연하겠지만 1등에 다 가져갑니다. 오프라인 지점이 있으면은 나한테 가까운 데를 가는데 지금은 거제도에 있건 뭐 저 미국에 있건 뭐 진짜 독도에 있건 디지털은 거리가 없어요. 그럼 다 1등한테 가요. 이런 현상 많이 보셨잖아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독주하니까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몇백조 몇천조가 어떻게 됩니까? 동네 학원들 요즘 다 어렵죠. 왜? 수능 1타 강사들이 다 가져가죠. 금융도 마찬가지죠. 지배적인 소통 플랫폼, 또 지배적인 커뮤니티, 지배적인 팬을 가진 존재가 등장을 하면은 1등 독식 현상이 금융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즘에 보시면은 밈 주식이 굉장히 뜹니다. 밈 주식이 뜬다는 말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파괴력이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세졌죠. 서로 다 얘기를 하고 서로 다 소통을 하니까. 옛날에는 이런 현상이 잘 없었어요. 모여도 요만한 자기들 조그만 소그룹 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작전 같은 걸 해봐야 그렇게까지 파워력이 있지 않은데 요즘에 커뮤니티 전체가 움직이면은 가서 보시면은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글로벌은 몇백만 명이 움직여요. 또 여러분들 아마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저 HTS나 MTS가 과연 어떻게 바뀔까? 저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어떤 콘텐츠로 나한테 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IT적인 걸로만 접근을 해요. 근데 IT적인 게 좋은데, 물론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융이잖아요. 이야기. 소통을 많이 하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나를 팬처럼 따라다니는 자금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어떤 뭐 HTS가 됐던 새로운 IT 뭐 플랫폼이 됐던 등장을 하면은 아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지금에 있는 금융 유튜브는 사실은 약간 1세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보다 훨씬 더 사실은 많은 투자 자금, 아니면 정말 뛰어난 식견, 뛰어난 능력, 아니면 수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못 들어왔어요. 들어는 왔는데 고생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고 있어요. 들어와서 과거대로 여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돼. 그 이상하게 저같이 날라리 같은 애들은 뭐 요즘 하고 있고 1세대여서 그래. 문이 열리는 거니까. 제 개인 채널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펀드 매니저 생활을 4년 정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PT의 기회가 많죠. 제가 할 기회도 많고 들을 기회도 많고.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좋은 내용을 뭐 이렇게 저희 투자자 몇 명 앞에서 하는 게 아까워서 개인 스트리밍 방송을 켰습니다. 이게 재미가 있었어요.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펀드 매니저로 돈을 버는 거고 직업으로 이건 너무 재미가 있어서 굉장히 자주 얘기를 했죠. 또 게다가 스트리밍이라는 걸 라이브 방송은 유튜브하고 달라서 그렇게 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하루에 하나 올리는 거, 이틀에 하나 올리는 거, 이건 팀 단위로 달려들어도 너무 괴로워요. 근데 스트리밍은 의외로 달라요. 의외로 그냥 막 하다 보면 그게 콘텐츠입니다. 또 개인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생각보다 요즘에 시청자층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요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연령별 좌측이 TV 이용하는 비중이고요. 자주. 오른쪽이 스마트폰을 5일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주 이용하는 비율입니다. 40대, 30대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 또 놀라운 거는 이 스마트폰의 시대라는 게 이제 60대도 85%예요. 특히 이제 연령별 필수 매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10대가 0.6%입니다. 30대 이하가 10%가 안 나와요.
더 이상 TV와 신문이 과거처럼 주도적인 여론 생성자 그런 정보를 생성하는 데서 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을 한다는 말은 이들도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튜브라든지 OTT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온다는 거고 또 누군가가 거기를 메우면서 이들이 그럼 투자를 어디서 할까 따라가는 거죠. 자,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오면은 전 유튜브 처음에 올렸을 때는 다시 보기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 라이브에서 듣는 분들이. 그래서 다시 보기를 올리려면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잖아요. 너무 비용이 비쌀 것 같다. 내 돈 내고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공짜로 해주는 데가 있다고. 잘하면 돈도 준대. 진짜 그래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짜리를 그냥 편집 없이 올렸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초기 한 1년 6개월간 5,000명.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 채널 하게 되면은 그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 오냐면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킥이라고 썼는데 어떤 영상 하나가 내 영상이 보통은 조회수가 2,000에 3,000에 하는데 3만에 5만에 10만에 50만에 찍는 영상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영상을 진짜 잘 만들었구나. 맞는 얘기기도 하면서 틀린 얘기기도 합니다. 그게 갑자기 30만, 50만, 100만, 10만이 찍히는 거는 유튜브가 그 영상을 시험 때 한번 올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스마트폰에 원래 내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었는데 그중에 이 채널이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좀 잘 나갈 것 같은 걸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번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 여기 올리면 내림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띄워준 거예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영상을 드디어 하나를 딱 띄워줬습니다. 시험대로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올린 영상을 몇 명이 더 봤냐? 얼마나 이 시청 시간을 지속해서 봤냐? 좋아요를 얼마나 눌러줬냐?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유튜버 관계자가 얘기한 건데 영상이 떴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너가 영상을 올린 것 때문에 유튜브 앱을 구동한다. 이게 최고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 이 채널의 영상은 몇 퍼센트의 비중인지가 얘가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왼쪽에 있는 이런 거에 쭉 올리다 보면은 제 영상이 아니면 여러분의 영상이 지나가다가 하나가 띄워주는 게 우리나라 3천만 국민이라고 치면 3천만 명 중에 몇 명이 띄워줄까가 결정이 돼요. 저 퍼센트가 내재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1%가 배정이 됐어요. 그럼 전체 시청 시간 아니면 전체 보는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 1%보다 높게 가야 돼요. 못 해주면 점점 그 비중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채널이 어떻게 성장하냐? 밖에서 보기에는 완만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왼쪽은 거의 노출이 없는 거죠. 구독자도 거의 없고 옆으로 기다가 한번 킥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왜냐하면 저 퍼센트가 한동안 여러분들한테 테스트 베드 같이 줘요. 예를 들면 1%다. 그러면은 전체 그 뿌려진 영상 중에 1% 정도를 쭉 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가 힘들어요. 잠깐 쉬는 게 맨날 말로는 된다 그러는데 잠깐 쉬면 그 기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 채널에 정해진 퍼센트가 현격하게 내려가요. 그거 만회하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또 이 경제 금융 채널의 높은 특징 중에 하나가 구독자 베이스의 시청이 굉장히 많아요. 취향이 굉장히 은근히 많이 타는 게 경제 금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 경제 금융 채널 하려고 그러면 내 팬을 만드는 기분으로 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금융 유튜브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바로 이겁니다. 넥타이를 딱 메고 학습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설명을 하고 백과사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화려한 편집과 그래픽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공중파가 아니에요. 저런 거 하려면은 시간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상 한두 개 만든 다음에 한 10개 정도 만들면 뻗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키고 금융, 경제 유튜브를 보고 싶다. 어떤 내용을 보고 싶으세요? 코스피가 2340에 갔어. 야, 내 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망하는, 빼야 돼? 사야 돼? 뭐야? 아니면 최소 이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망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를 같이 듣고 싶어 해요. 진짜 별게 아니고, 야, 우리 큰일 났어. 야, 지점인데, 야, 우리 고객들 다 피눈물이고 눈물바다야. 나 내 계좌 난리 났다. 라고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와서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가서 공감해주고 얘기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손바닥에서 내가 볼 수 있는 PB센터와 같은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굉장히 좀 쉽게 여러분들의 조회수도 올릴 수 있고 팬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기업의 유튜브는 어려워요. 왜냐? 주제가 2, 3주 전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데 평화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얘기는 제가 들으면서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떤 영상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쓰는 키맨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들은 이게 직장이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내 그 조회수 1000 떨어지면은 막 괴로워하고
이거 접으면 날 뭘 하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문제인데, 기업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내일처럼 달려들면서 급하면 내가 찍어야지. 뭐라도 해서 이거를 막 하려는, 그래서 저는 이 만드시는 분들한테 우리 트레이더들하고 똑같이 인센티브 계약을 맺어드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강력한.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결국 주기적인 컨텐츠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창작물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창작의 고통이 엄청나게 수반이 됩니다. 만들다 보면 막 오늘 밤 뭐 올리지? 이거 생각하면 내가 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짓을 하나? 아저씨 안 하고 만다. 이렇게 금방 좀 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슈카월드의 예를 잠깐 드리면은 하루에 하나를 올리죠. 일주일에 5개에서 6개를 올리는데 일요일은 라이브 3시간짜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저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리즘한테 약속을 주면 돼요. 나는 일주일에 2번 올리는 채널이야. 나는 일주일에 1번 올리는 채널이야. 꾸준함이 중요한 거죠. 또 저 같은 경우는 3시간짜리 라이브 할 때 보통 PT 기준으로 자료가 300에서 400페이지 정도가 들어가요. 만드는 데는 한 30시간 내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거 진짜 RA 같네, 애널리스트 같은 거네요. 맞는데 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맨 아래 4번이 어렵습니다. 2번, 3번은 제가 그냥 갈아 넣으면 돼요. 한 3일에 걸쳐서 하루에 10시간씩 갈아 넣으면 되는 건데 저 4번이 어려워. 주제 탐색. 저게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머리 돌아다니면서. 어떤 강연을 들으면 와 좋은 내용이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컨텐츠로 바꿀 수 있을까? 야 이거 사람들이 궁금해하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직업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표는 가운데 있는 저겁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상. 그게 재미가 됐건 뭐 논리가 됐건 인사이트가 됐건 아무런 내용도 없어도 한번 웃었다. 그러면 된 거죠. 제 방식대로 얘기하자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역사를 읽는다든지 간단하게.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지도 보신 적 많이 없잖아요. 지도 놓고 옆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네. 이런 거 얘기하고 한 번 하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간다든지. 작은 논리를 넣으면 사람들이 그 논리에 재미를 느껴요. 아니면 정말 훌륭하신 채널이 되려면 제가 정말 추구하는데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약간의 인사이트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거.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거는 기준금리를 미국이 75bp로 올려요. 그럼 뭐 주식 빠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얘네가 75bp 올리면 금리가 다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물론 대출금리로 고통받겠지만 미국도 빚이 많네? 자기네 나라 빚이 저렇게 많은데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서 검색해 보시면 이미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글을 다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러네. 미국도 빚이 많으니까 저렇게 함부로 못 올리, 뭐 예를 들면 올릴지도 모르겠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만 얘기해주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제 수준을 넘어가죠. 정말 반발짝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우리의 역할은 아니고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거의 이제 끝인데 이 얘기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방송은 텐션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얘기하는 그런 말투로 TV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립니다. 이상하게 나는 평상시처럼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긴장했어? 야, 너 뭐 졸린 표정이야? 진짜 그렇게 들려요. 제 평상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떽떽거리죠. 이게 방송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해요. 우리가 평범하게 얘기하면 영상에서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점잖기 때문에 전문가로 보여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방송 나가면은 미친놈처럼 하려다가 나 전문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25bp 올렸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걸 조금 내려놓을 필요는 있어요. 이거 어차피 내가 찍어서 야,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는 그 영상을 안 보시면 돼요. 방법은 있어요. 그 흑역사 안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어렵다 싶으면 스트리밍부터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문제 스트리밍을 하면 또 기가 죽어. 한 2명 와 있어. 한 명은 팀장님이야. 한 명은 우리 딸. 그럼 뭐 내가 여기서 왜 얘기를 하냐. 한 일주일 킨 다음에 아씨 안 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전략을 잘 짜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친구 거를 이용 많이 했어요. 친구가 먼저 하고 있길래 거기 초대 손님으로 가서 거기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야, 나 이거 언제 하는데 라고 약간 어필을 한 다음에 내 거를 여니까 최소한 뭐 몇십 명, 몇백 명은 왔죠. 예를 들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디에 뭐 출연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알린 다음에 뭐 우리 뭐 PB센터 뭐 같이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은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아무도 없는 허공에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거를 다 겪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해도 올려주지 않으면 안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자.